네, 얘들아, 지난 시간에 이제 방과후 때 이제 나눠졌던 건데, 너희가 생각보다 좀 여기를 어려워해서, 요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다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이제, 우리 내일 경기도 그거 잠깐 테스트 볼 건데, 요거 이제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사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고르라고 하네요.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있고 B가 있어. A는 어디냐면 성남입니다. 성남.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이제 아시죠? B 같은 경우가 이제 안성시. 이제 촌락의 특징이 나타나는 어 그래서 B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해 보래요. B 안성에 대해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겠죠. 그죠? 전업농가 비율이 높을 거고 촌락이니까 인구 밀도가 낮겠죠. 그죠? 운행 횟수가 적겠죠. 서울과 머니까. 그죠? 을병 뭐 어렵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대도시의 도심, 외곽 지역에 위치한 도심 또는 외곽에 위치한 두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을 나타내는 거래요. 땡땡역 주변에, 그러니까 얘네의 특징을 찾는 거네요. 그죠? 얘를 봤더니 이제 승차 인원, 하차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쭉 나와 있고, 지금 삼각형 역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그러니까 7시, 10시 요 사이가 보통 출근 시간이잖아. 요 출근 시간대 지금 하차 인원이 많으니까 얘가 이제 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지금 땡땡역은 7시, 10시 사이에 승차 인원이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외곽 지역인 거죠. 그래서 도심의 특징을 이제 맞는 거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주 인구 밀도가 높대요. 상주 인구는 다른 말로 야간 인구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틀리고,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겠죠? 업무용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을 거예요. 출근 시간대 순유입이 많을 겁니다. 도심이니까. 그래서 을병 3번.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네요. 그죠? 다음은 두 구의 인구 및 용도 지역의 현황을 나타낸 거래요. 봅시다. 뭡니까 이거? 이제 대구인데 혹시 여기가 중구예요. 중구.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심, 여기가 이제 외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나 있고 A, B가 있네요. 가 같은 경우에 상주 인구가 되게 적어요. 그 다음에 통근 통학 순 유입 인구가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는 거지. 0보다 위니까 플러스. 반면에 나는 유입 인구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유출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가가 이제 도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A를 봤더니 상업 인구가 많아요. 상업. 그죠? 역시 A. 가가 A. 그 다음에 나가 외곽. 그 다음에 B네요. 그죠? 가는 녹지 옳은 거 찾는 거네요. 가는 녹지 면적이 넓대요. 지금 녹지 면적은 보시는 것처럼 B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나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대요. 여기가 외곽이니까 초등학교 학생 이제 상주 인구가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많겠죠. 그죠? 3번에 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대. 인구 공동화는 도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요런 그래프.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이제 중심이고, 여기가 이제 주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파란색은, 뭐라고 할까요? 주간 인구. 이 그래프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요렇게, 빨간색은 상주 인구. 그죠? 그럼 이렇게 텅텅 비는 여기가 이제 인구 공동하다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심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리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네. 대후, 가라 지역을 지도에, AD,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쭉 한번 써보세요. A가 일단 연천에 해당이 되고요. B는 이제 서울이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리포터 이마 같이 이제 번개 표시가 된 여기가 이제 용인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이제 평택인데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나다라를 찾아봐야 돼. 일단 라를 한번 볼까요? 라. 지금 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쭉 써볼게요. 청장년층에 일단 성비가 가장 높죠. 지금 가나다라 중에서. 그죠? 그치? 지금 이게 2000년 기준이니까 라는 성비가 105에서 110 사이. 지금 얘네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라는 일단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남자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비율이 어때요?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죠. 그러면 뭐야? 남자가 많은데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군사시설이 많은 이제 연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래서 라가 이제 A, 연천이 어디였죠? 네, A네요. 그래서 라가 A.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까요? 나는 우선 청장년층의 성비가, 물론 라보다는 낮지만 가와 다보다는 높죠. 헷갈리겠다. 가다보다는 높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도 이제 연천을 제외하면 남자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쭉 봐봐. 연천은 했고요. 서울과 용인과 평택 중에서 성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특징적인 게 얘죠. 얘 평택. 그죠? 왜냐면 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알다시피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남초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그래서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가 이제 D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안 어렵죠?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어디를 볼까? 다를 볼까요? 다가 좀 특징이 뭐야? 지역 내에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야. 그러니까 다는 지금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요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죠. 그치? 그래서 다는 이제 유출이 많은 곳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이제 서울과 가까운 여기 지금 신도시로 개발된 이제 용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용인. 그래서 C. 그래서 다가 이제 C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뭡니까? 가인데 얘는
네. 가가 이제 서울이니까 B네요. 그러면 BDCA BDCA 네 3번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지. 군사시설과 평택이 제조업이 있구나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용인은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이 좀 있구나.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백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천의 특징, 그 다음에 평택의 특징, 용인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이 끊겼는데 쌤이 잠깐 뭐 좀 먹고 왔어요. 5번 좀 봅시다. 기억 한 번씩 볼게요. 부산의 모든 구는 2010년에 상주 인구가 많대요. 지금 여기가 다 부산이니까 상주 인구 여기 있네요. A를 봤더니 95년도에는 이제 요만큼, 그죠? 네. 2010년에 요만큼 조금이지만 어쨌든 상주 인구가 감소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기억이 틀리고, 그 다음에 A는 C보다 출근 시간대 순유임 인구가 많대. 그지?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 인구가 지금 거의 30만 명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만 명 정도니까 당연히 C의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출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순유입 인구가 많을 겁니다. 출근 시간대. 디귿을 봤더니 잘렸어요. 네. 리을 선지만 보자. C는 너네 이 리을 선지를 좀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 리을처럼 나와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잘 봐야 돼. C는 A보다 2010년에 주간 인구가 많대요. 주간 인구. 근데 지금 우리 주간 인구 지수는 뭡니까?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이야. 그지? 이게 공식인데 지금 이 주간 인구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있고 상주 인구가 있고요. 주간 인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이제 C부터 좀 볼까요? C는 지금 상주 인구가,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가 요 정도이네요. 그죠? 그럼 80이라고 잡을까요? 네. C는 주간 인구 지수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상주 인구가 지금 1000명이니까 3만 명이죠? 30만 명. 1000만, 10만, 30만. 그 다음에 주간 인구 모르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몇입니까? 이 정도는 푸실 줄 아시죠? 지우고 얘 곱하면 24 하나 둘셋넷 네 24만 명이네. C가 주간 인구는. 그지? 그러면 이제 A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똑같이 상주 인구가 지금 주간 인구 지수가 한 180이라고 본다면 지금 1000명이니까 한 5만 명.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되겠죠? 땅땅땅땅. 그래서 얘네 두 개 곱하면 몇이야? 8, 4, 3, 9 하나 둘 셋 네, 9만 명. 그죠? 그래서 A는 9만 명, 얘는 24만 명. C가 주간 인구가 많다. 네. 그래서 답이 그러면 니은 리을 4번. 그죠? 푸실 수 있겠습니까? 뭐는 이렇게 수식 안 해도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A가 도심인 건 아니까 주간 인구가 당연히 저기 C가 많겠죠.
요 수식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뭐 이제 구하는 문제가 좀 많으니까. 네. 그다음에 6번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원구. 그다음에 여기는 중구. 그다음에 여기는 어딥니까? 영등포구. 그죠? 그래서 쭉 봅시다. 가나다를 구해야겠네. 그치? 요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 가를 봤더니 2000년도 때까지 인구가 쭉 증가해요. 가는. 그러다 2000년도 때부터 조금 이제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좀 줄어들죠. 다른 지역은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그치? 그 다음에 총 사업체 수를 봤더니 여기 회사 가가 제일 적어요. 그럼 여기서 회사가 제일 적은 곳이 어디겠어요? 네, 노원구겠죠? 가가 노원구.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제 인구가 조금 2000년도 때부터 좀 살짝 올라가고 이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회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다는 인구가 제일 적어. 제일 적게 살아. 그럼 제일 도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도 어느 정도 많아요. 그러면 딱 아시겠죠? 네. 지금 나 같은 경우가 사람도 많이 살고 회사도 많고, 그러면 한 부도심에 해당되는 영등포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적게 살지만 회사가 많아요. 그럼 여기가 중구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볼게. 가는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많대요. 노원구는. 나중에 배우겠는데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 서비스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이제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고, 소비자 서비스업은 이제 저 같은 일개 이제 시민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어요? 뭐 법률이라던가, 뭐 금융이라던가, 뭐 부동산, 뭐 회계, 뭐 세무, 뭐 이런 거 이용하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사장님들이 많은 곳에 있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회사가 많은 곳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회사가 제일 없기 때문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을 봤더니 가는 다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대요. 근데 요거는 뭐 안 풀어봐도 되겠죠. 네. 당연히 주간인구 지수는 누가 높겠어. 낮에 다가 높겠지. 그치? 다 이제 중구 영등포로 출근을 하실 거니까.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영등포구가 중구보다 많대. 그래서 대형마트는 조금 그래도 지가가 저렴해야 되고요. 그다음 왜냐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디귿은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상주 인구는 가나다 순으로 많대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래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몇 번이야? 3번 다라. 어렵지 않죠? 네. 7번 볼게요. 야, 이거 언제 나오냐? 좀 천천히 할까요? 너네도 한 번에 보기 힘드니까.
이게 지금 44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볼게요. 지금 여기 가를 봤더니 아파트, 초등학교, 아파트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이제 주변 지역인 거고, 나를 봤더니 지금 은행, 빌딩, 호텔, 빌딩 이런 거 있습니다. 얘가 도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 지역의 특징을 찾는 겁니다. 도심의 특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지의 형성 시기는 누가 높아요? 네, 당연히 도심이 먼저 만들어지겠지. 여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고 맨 처음 도로가 깔리는 곳이 도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오래된 곳일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수는 당연히 도심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 그래서 얘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평균 전철 승하차 인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도심이 많겠죠, 그죠? 답이 1번. 그 다음에 8번 갈게요. 8번은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쉬우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네. 혹시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참고로 여기가 가가 중구고 나가 노원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쭉 제가 좀 보면 딱히 없어요. 그죠?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오십시오. 그래서 몇 번이죠? 이 답이? 네, 1번입니다. 1번. 가는 인구 공동화. 그 다음에 9번. 이 지역에 옳은 말을 하나 찾으래요. 점심시간에 이름이 알려진 식당에서 한참 줄을 서야 한대요. 그 다음에 정부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들이 많대. 그리고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은 도심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오면 귀금속 상점이 많이 모여 있어서 멀리서 왔대요. 역시 도심이네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거죠. 네. 그 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상일 거래요. 그죠?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상주 인구랑 주간 인구가 똑같다라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요게 10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주간 인구가 더 많은 거니까 네. 갑, 을이 정답이고, 조방, 규모가 큰 공장들은 도심에 입지를 못해요. 네, 땅값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을 가시게 되면 지금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찾으래요. 최근 A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70년도에 지정됐고요. 딱 뭔지 알겠네요, 그죠? 도시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 요거는 이제 그린벨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그죠? 그래서 답이 뭐 쉽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이건 아닐 거고 4번, 그죠? 네. 도심과 주변 지역 중 하나래요. 가구의 특성을 찾는 겁니다. 가구의 특성.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거? 가가 어디예요? 상주 인구가 지금 많이 나타나는 요 나가 주변 지역일 거고 가가 도심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쭉 가시게 되면 생산자 서비스업의 업체 수는 당연히 많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많아야 되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 다음에 업무용 건물 평균 층수도 높겠죠. 네. 그 다음에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는 짧을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회사가 도심에 있으니까, 만약에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외곽에 있으신 분들은 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주자의 통근 거리는 짧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D, 4번. 네, 12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새 지하철역의 승하차 인원이래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아이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은평구. 이거 응암역이야. 여기가 은평구.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어디였죠? 네, 종로구. 그 다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금천구. 됐어요? 네, 볼게요. 초등학교, 가나다를 찾아야 되는 거구나, 그죠? 가를 봤더니 요거 요게 가죠. 네, 가를 봤더니 출근 시간대 승차 인원이 많아요, 그죠? 출근 시간대 승차 인원이 많죠. 됐죠? 네. 그 다음에 퇴근 시간대 또 어때요? 퇴근 시간대 하차도 많아요. 됐습니까? 네. 퇴근 시간에 하차가 많아.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 출근하고 우리 동네에서 내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은평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가 이거겠죠? 이거? 나를 파랑색으로 할게. 요거겠지, 나가? 요거? 네. 잘 안 보인다, 그치? 그 다음, 나를 봤더니 출근 시간대, 그러니까 나는 출근 시간대 어때요? 하차 인원이 많죠? 그죠? 네, 승차 인원보다 출근 때 하차 인원이 많고, 퇴근 시간대 승차 퇴근 시간대, 네, 승차 인원이 많네요. 근데 이거는 다 해당된다, 그지? 그죠? 요게 다라고 한다면, 그죠? 네, 나다는 모두 출근 때 하차가 많고요. 출근 시간 때 하차 인원이 많고, 퇴근 시간 때 승차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회사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다는. 근데 좀 나만 좀 보게 되면 한낮에 지금 승하차, 하차 인원도 많고 내리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타는 승차 인원도 많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낮에
승차, 하차가 모두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보석 상가도 많고 좀 공원도 많고 회사가 많은 나가 종로구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는 이제 금천구가 지금은 이제 IT 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많아서 여기가 금천구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학급 수는 은평구가 종로구보다 많대요. 옳은 거 찾는 건가요? 옳지 않은 거? 네. 그럼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답이 안 되고. 4번 볼까요?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는 금천구가 종로구보다 많을 거래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많이 모여야 돼요. 그죠? 근데 금천구는 이제 최근에 이제 IT 회사에 특화된 곳이고, 여기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상업 업무 기능이 집중된 곳이라서 요 생산자 서비스업은 당연히 우리나라 도심에 제일 많을 겁니다. 그죠? 얘가 이제 틀린 말이니까 4번이 정답일 거고, 요거는 뭐 이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 보십시오. 13번은 뭐 A, B에 들어갈 지표, 얘는 각각 서울 도심과 주변이래요. 뭐 어렵지 않죠? 풀어볼까요? 네. 가는 지금 상주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상주 인구가 많고요. 다른 지역으로 통근 통학 비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지금 주변 지역이고, 가가 도심에 해당이 되니까 쭉 보시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14번 15번까지만 한번 해보고 중간중간 끊어서 갑시다. 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일단 이런 거 보면 쭉 써보세요. 여기가 가평, 그 다음에 은평구 위에 있는 여기가 고양, 그 다음에 이렇게 더블로 체크되어 있네요. 여기가 안산입니다. 안산. 됐죠? 네. 그래서 가나다다 이렇게 찾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인구 총 인구가 뭐 6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가가 어디겠어요? 그죠? 가가 이제 가장 사람이 적게 외곽인 이제 가평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 군에 다른 읍명동 같은 시 군에 다른 읍면동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다음 얘는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그죠? 요거는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경기도잖아. 또 뭐 안산시, 그 다음에 고양시, 그 다음에 가평군 내 다른 읍명동. 그러니까 뭐 안산시 A동에서 안산시 B동으로 간 거, 고양시 A동에서 고양시 B동으로 간 수치, 그치? 가평군 A군에서 뭐 B군으로 간 케이스, 요런 말인 거고, 됐어요? 네. 반면에 지금 얘는 무슨 소리야? 안산시에서
다른 시군구니까, 그지? 안산시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한 수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를 봤더니 일단 인구가 좀 많아요. 나는 거의 100만이네. 이건 뭐야? 네, 그래서 나가 지금 안산 고향, 여기가 지금 거의 100만이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가 고향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네, 그럼 안산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가시면 네, 나는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을 거래요. 상주 인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그죠? 여기 100만 명이 넘고요. 거의 다 이제 집이 많은 곳이니까 상주 인구가 많을 겁니다. 아니, 뭔 소리야? 주간 인구가 적겠죠? 그죠? 다 서울로 이동을 하니까. 그지? 뭐야? 답이 1번. 네. 이거 어렵다. 이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게 글씨가 안 보여서 제가 이거 다시 풀어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답 1번으로 체크해야 되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15번까지만 하고 좀 이제 해볼게요. 지금 B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평택, 그 다음에 B가 어디예요? 얘가 하남, 그 다음에 C가 이제 양평이네요. 그래서 쭉 볼게.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으래요. 지금 일단 특징은 아시죠? 네, A가 공업이 발달한 곳이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이제 기능적으로 연계가 됐을 거고, 양평은 이제 촌락인 거고, 서울과 이제 여기도 주간 인구가 높을 겁니다. 주간 인구 지수가. 그죠? 일단 이런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볼까요? 가를 봤더니 지역 내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어디로 뭐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제로인 거죠. 거의 제로죠, 제로.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인구가 꽤 많습니다. 가나다보다, 나다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일단 하남은 아닐 거고, 그 다음에 양평도 아니겠죠. 그죠? 인구가 이제 적은 군이잖아요. 그죠? 얘는 평택은 시니까. 그래서 요 가가 A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이제 서울과 가까운 하남이겠죠. 다가 B. 그 다음에 나가 이제 그러면 C. A, C, B 2번이네요. 네. 되셨나요? 네. 오늘 15번까지 했는데 다음 제가 뭐 이제 30번까지 부지런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